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한뉴스입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인 지난 24일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즐긴 상황인 가운데 매장 내 매출보다는 전자상거래 매출 증대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일반 신용카드 이용에 사람이 몰리고 자체 브랜드 전용 신용카드 이용은 감소 추세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지난해보다 2%가 더 늘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브랜드 충성도가 줄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브랜드 전용 카드 사용은 줄여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사이버 먼데이까지 미국의 유통업계 할인 행사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득템,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매업체들이 할인 행사에 나서면서 사이버 먼데이가 미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까지의 온라인 매출이 연말 연시의 쇼핑 시즌의 성과를 가늠하는 잣대로 여겨집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용 테라폼네스 대표의 해외 송환을 승인했습니다. 이러면서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에 관심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보낸 범죄인 인도 청구서는 지난 3월 29일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청구서는 닷새 뒤인 4월 3일에나 왔습니다. 권 씨도 한국으로의 송환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송환 대상국을 최종 결정하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미국행을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영어 능력이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영어 교육 기업 에듀케이션 퍼스트가 최근 발표한 2023 영어 능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영어 능력 지수는 525점으로 전 세계 49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6위에 비해 13계단이 하락한 수준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살펴보면 싱가포르가 631점을 기록해 네덜란드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차지했고 필리핀 20위, 말레이시아 25위, 홍콩 29위 순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전년도보다 순위가 크게 하락해 각각 82위와 87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익명의 투표로 2030 세계 박람회 엑스포 개최지가 선정될 예정인 가운데 투표 절차와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는 오전 9시 파리 시내 팔레드 콩그레에서 시작됩니다. 오전에는 총회 자체의 의제를 다루고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과 관련한 절차는 이르면 오후 1시 30분 5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으로 본격 시작됩니다. 5차 경쟁 PT는 대한민국의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순으로 20분씩 진행합니다. 이어 20분가량 휴식 시간을 갖고 오후 3시께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투표단이 총회장에 다시 입장하는데 신분 확인 등의 40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82개 회원국 가운데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회원국만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현재 179개 회원국이 분담금을 납부해 투표권을 갖고 있고 한 개 국가는 투표 여부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2개국은 국내외 사정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180여 개국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1차 투표에서 3분의 2인 120표 이상을 얻는 국가가 나오면 곧바로 2030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1, 2위 득표를 한 국가를 대상으로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고 다수표를 획득한 국가가 개최지가 됩니다. 투표 시간은 1, 2차와 투표를 모두 합쳐 10분에서 최대 20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현지 시각 28일 오후 4시 30분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와 부산시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쇼핑몰 길거리 등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태국에서 이번에는 신랑이 결혼 피로연 도중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11시 25분 북동부 나콘라차 시마주 왕남키오의 지역의 한 주택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9세인 신랑 짜뚜롱 숙숙은 전통 혼례를 마치고 집에서 가족, 친지들과 피로연을 하던 중 차에서 권총을 가져와 15세 연상의 신부와 장모, 처제를 살해했습니다. 이외에도 손님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범인을 포함해 총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전직 군인인 숙숙은 수년 전 근무 중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고 지난해 인도네시아 아세안 장애인 게임의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다 신부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신랑이 신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은 합법적으로 허가받으면 총기 소유가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연이은 총격 사건에 태국 정부는 총기 소지 면허 신규 발급을 잠정 중단하는 등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